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사진가의 실수로 결혼식 원판 사진이 날아갔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사진가는 스냅 사진으로 합성해주겠다고 했고 결혼식장은 법대로 하라고 했다는 주장입니다.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이 지역 비하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영양군 관계자들도 직접 댓글을 남기며 불쾌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오늘도요 시간이 짧은데 드릴 말씀이 많아가지고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저희가 제보 사건으로 전해드렸죠. 발포 맥주 필라이트에서 끈적끈적한 이 점액질 검출됐던 이 장면. 식약처가 현장 조사를 나갔대요. 이 캔에 술을 넣어주는 주입기, 이걸 제대로 세척하지 않아가지고 벌어진 일이랍니다. 이거. 자, 결국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하이트의 시정명령 그리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는 소식이네요.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오죠. 백다혜 아나운서, 박지훈 변호사. 좀 깁니다. 박상희 한국상담학회 교정분과 홍보대사. 어제 되셨다죠, 위촉이. 자, 김은배 전 서울청 팀장, 그리고 박준혜 소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6일 성남 분당의 한 레스토랑 화장실에서 1시간 동안 갇혀 있었어요. 하필 휴대폰을 레스토랑에 놓고 와서 꼼짝없이 유유. 여러분, 휴대폰은 어딜 가든 꼭 들고 가세요 하신 신민정님. 오늘 저희 부부 결혼 26주년입니다. 아내가 2년 전에 암 선고로 힘든 시간 보냈지만 그래도 같이 잘 견뎌서 꼭 이겨내겠습니다 하신 최상호, 이경미 부부님. 경남 창원 살아요. 버스에서 딸아이 싱싱카를 놓고 내렸거든요. 그런데 마인버스 이태곤 기사님이 자기 차로 저희 집까지 갖다 주셨어요. 사례도 거절하셨어. 감사해요 하신 유현애님, 화천군 조용현님, 한승학님, 김사랑, 이정우 부부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데이 750.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달려보죠. 자,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김호중 호화 방패 투입입니다. 자, 김호중 씨 속보인데요. 이 회원제 유흥주점 자칭 세칭 10%라고 하죠. 거기 갔었던 걸로 확인됐다죠. 자, 어쨌든 이 난리통을 수습할 특급 소방수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지낸 초강력 전관 변호사 투입. 자, 박 변호사님. 자, 조남관 변호사가 지금 변호인이 됐는데요. 조남관 변호사 2022년도에 검찰에서 나왔는데 동부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정관이라고 하는 딱 맞는 그런 변호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요. 김호중 관계자 입장에서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저도 변호사 업무를 하다 보니까 보면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너무 강력한 변호사입니다.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지금 범죄 자체는 정말 최악의 경우 뺑소니, 특가법 도주 차량, 거기에다가 범죄 은닉, 음주 등등 이 정도거든요.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예요. 잘못되면 구속이나 신병의 문제. 그래서 아주 불안감 느끼고 있고 무죄를 다투고 싶다. 이 두 가지가 조합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사건을 갖고 이런 변호사를 선임하지는 않거든요. 상당히 어떤 불안감 아니면 무조건 무죄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지금 마음에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예측이 됩니다. 얼만큼의 돈을 쓰더라도, 어떤 돈을 쓰더라도 어떤 걸 큰 일을 막거나 아니면 무죄를 꼭 받거나 두 가지로 좀 예측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거, 내일과 모레 양일간 창원에서 공연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답니까? 네, 가수 김호중 씨 측은 오는 18일과 19일 경남 창원에서 열리는 공연을 예정대로 모두 소화한다는 입장입니다. 아이고. 경찰은 소속사 관계자들이 증거 인멸을 위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을 포착하면서 공무집행 방해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 상황인데요. 앞서 소속사는 일정은 변동 없이 진행하려고 한다. 당사는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바로 내일 열릴 공연에서 김 씨가 심경을 밝힐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공식 유튜브 채널에 있는 모든 영상의 댓글창은 현재 사용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자, 짐작컨대 위약금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못 먹어도 고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미 팔려버린 티켓 값이며.
그냥 좀 버티다가 이 고비만 잘 넘기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 제가 내일 그 창원 공연장 무대 위에서 벌어질 장면 하나 좀 예상해 볼게요. 자, 김호중 씨 내일 무대에서 팬들 앞에 서서 통곡을 할 겁니다. 사랑하는 아리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또 노래하다가 또 울컥할 거예요. 그럼 거기 있는 팬분들은 또 뭐가 됐든 애처로우니까 그 자체는 같이 펑펑 우실 거예요. 지켜줄게 울지 마 울지 마. 자, 교수님. 네. 야,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이거 준비하면서 네. 이게 내가 너무 몰아가는 건가 싶었는데 네. 이거는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네, 뭐 팬의 입장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근데 이게 지금 국민의 관심과 피로도가 너무 큰 사건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분명히 뺑소니가 있었던 거는 이제 100% 확실하고, 그리고 운전자 바꿔치기도 사실 뭐 김모중 씨가 아니었다 그래도 소속자 차원에서 분명히 바꿔치기가 있는 거고, 블랙박스 이 메모리칩 그 파손도 있는 거고, 사실 여러 가지로 아직은 수사 중이지만 사실은 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창원에서 하는 콘서트 계속해서 대중에게는 이제 여러 가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누구나 다 예상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걸 나중에 이제 영상으로 보게 되면 좀 더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버스 회사에 전화했다고 합니다. 사방가족께서 버스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하셨대요. 버스 회사에 전화를 하셨다는 거죠. 통화 내용 들어보시죠. 저희한테 전화 주시게 된 계기는 버스에서 다쳤으니까 버스에서 치료를 해줘야 된다라는 뜻에서 하신 건가요? 네. 아니, 버스에서 다쳤다고 다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잘못하신 건데? 아니, 내게다가 내가 고의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니, 고의성이 있으나 마나 그러면 기사는 무슨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경찰서에도 알아보고 저기도 알아보고 할게요. 경찰서요? 네. 아니면 차라리 그냥 경찰서 가가지고 제대로 해요. 알았어요. 그리고 그냥 차라리 그냥 이 상황에서 돌아가셔도 되는 건데, 그러면 치료 더 받을 수 있는 건데, 아니 차라리 그냥 다치는 게 아니고 돌아가셔도 되는 거 상황이었어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죽는 게 더 낫지. 지금 아니 버스에서 죽으라는 버스에서 거예요? 너무 아니 버스에서 넘어져놓고 기사가 뭔 잘못이 있어요? 아, 이게 저보고 죽으라는 거예요? 아니 죽든지 말든지 내 할 바가 아니죠. 야 사람 뭐 너 지금 이거 녹음 다 됐으니까 야 그대들 어디다 대고 게 아니 야이 그냥 아니 뭐 보상을 거절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죽는 게 낫다뇨.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네, 일단 상황을 좀 설명드리면요. 제보자는 지난 5월 11일에 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충남 천안시 24번 버스에 탑승을 했습니다. 버스가 정차 후에 하차하기 위해서 걸어가다가 차량 안에 빗물이 미끄러져서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큰 고통을 느끼고 남편에게 업힌 상태로 집에 갔습니다. 이후 13일에 버스 회사 측에 사고 사실을 알렸는데 담당자는 전화를 통해서 피해자 본인의 실수라며 보상을 거절했습니다. 제보자가 보험사와 경찰에 알리겠다고 하자 버스회사 담당자가 차라리 다치는 게 아니라 돌아가셔도 된다. 그러면 치료비를 더 받을 수 있다면서 이럴 바에는 죽는 게 더 낫다. 죽든지 말든지 내 알 바 아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에 제보자가 경찰에 문의를 했는데요. 경찰은 모욕죄 신고는 접수해줬지만 버스 내 사고 설명을 들은 뒤에는 버스 기사가 아닌 회사 측을 상대로 신고해야 한다면서 직접 CCTV 영상을 확보해 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제보자가 재차 담당자에게 연락했지만 개인한테 줄 수 없다면서 CCTV 영상 제공을 거절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사실은 사고를 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사 잘못이고 버스 회사 잘못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다치는데 스스로 다치진 않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스피커폰으로 하는 과정에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뭐 죽으라느니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전화를 받았던 것 같고요. 회사 측에 얘기하니까 미안하다. 그 지금 상대했던 그 직원이 퇴사 앞두고 있는데 왜 저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피해 보상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고요. 경찰의 CCTV 얘기도 좀 납득하기 어려워요. 범죄가 될 수가 있는 상황인데 CCTV 정확하게 얘기 안 하는 것도 좀 이해는 잘 안 됩니다.
아무튼 말이죠. 그 쓸데없는 말씀하신 거 빨리 사과하세요. 자, 다음 이어갑니다. 손으로 가슴을 확입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여성 직원이 손님한테 저렇게 다가가죠. 그때 옆에서 보셨습니까? 가슴에 손을 저렇게 자 놀란 직원이 탁 뒤로 물러나면서 딱 살짝 때리죠. 자 그만 얼음이 됩니다. 저 만진 인간 아이 뭘 그렇게 놀래 하듯 쳐다만 보고 있고 저 옆에 일행이 벌떡 일어나서 사과를 하는 듯 하는데 자 영상엔 안 보이는데 저 여성의 아이가 저 옆에 있었습니다. 엄마가 성추행을 당하는 걸 다 봤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인데요. 전남 천역의 전남 여수의 한 가게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그 피해자는 태국인 이주 여성으로 지금 판명되고 있고요. 60대 남성분 2명이 와서 치킨하고 맥주를 시켰어요. 유명한 치맥을 시켜서 먹고 있다가 갑자기 그중에 한 분이 직원의 신체 중요한 부위를 만진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이날이 어린이날이니까 그 직원의 아이가 그 가게에 왔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도 목격을 했던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 사항을 그 직원분이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를 하니까 아마 그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피고소인이죠. 뭐라고 했냐면 기억이 안 난다. 그리고 경찰에서 연락을 했는데도 안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보자인 사장은 뭐라고 하냐면 그 아마 여성이 불법 체류자인 줄 알고서 함부로 행동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날 아이가 충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 아이는 울면서 갔고 피해자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만약에 경찰에서 출두 요구를 했는데 안 나온다. 그러면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신병을 구금한 다음에 조사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한 2번 정도 안 나오면은 아마 체포영장이 발부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9호선 까만 매니큐어입니다. 지하철에서 목격된 황당한 상황 사진 만나보시죠. 자, 이곳은 지하철 안입니다. 새까만 옷과 구두를 신은 저 여성. 옆에 가방을 저렇게 턱 놓고 앉았는데 손이 어째 엉거주춤 어디엔가 닿을세라 조심조심 다리 위에 살포시. 자, 여기서 매니큐어를 쓱쓱 칠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제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매니큐어 냄새가 나더라고요. 손톱도 엄청 길고 근데 옆에 이제 막 자기 음료랑 가방이랑 놔두고 근데 옆에 사람들 보면 별로 개의치 않아 하잖아요. 냄새가 너무 독한데 아무도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아 나만 불편한가? 그래서 신경을 안 쓰게 되죠. 코만 계속 막고 있고 신논현에서 사람들이 많이 탔는데 그걸 안 비키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여자가 갑자기 쌍욕을 날리니까 제 옆에 있는 친구들이 내가 실제로 저런 걸 보내 이러는 거예요. 야, 너 오늘 혼자 탔으면 어쩔 뻔했냐고 무서워서 어쩔 뻔했냐고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아우 왜 저러고 살아 진짜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그 매니큐어 냄새가 되게 독해요. 그래서 머리가 아프고 사실 애들한테는 안 맞게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독한데 그거를 지금 지하철에서 매니큐어를 발랐다는 거죠. 저희가 여태까지 뭐 지하철 안에서 화장했다는 얘기도 들었고 또 심지어 컵라면을 먹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 좀 실수했는데 심지어 매니큐어를 바르고 말리는 영상까지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다가 옆에 가방도 두고 음료수도 두고 나중에 사람들이 들어왔는데도 치워주지 않고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한테 굉장히 강한 욕을 막 하고 이랬다고 하는데요. 거기가 개인의 집이 아니잖아요. 너무 본인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기본적인 그 매너와 도덕심 이런 거 좀 갖추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요.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우르르 안방 점령입니다.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답니다. 네, 남편이 사촌들끼리 술을 마실 때면은 항상 사연자네 안방으로 들어와서 너무 괴롭다는 아내의 사연입니다. 사연자 남편은 친동생과 사촌 동생 2명까지 4명이서 사이가 좋은데요. 1년에 4-5번 정도 사연자 부부가 사는 동네에서 같이 술을 마십니다. 문제는 그럴 때면 새벽 3-4시까지 술을 진탕 마시고 각자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꼭 사연자의 집으로 와서 술에 잔뜩 취한 상태로 다 같이 안방을 차지하고 자버리는 건데요. 그럴 때마다 사연자는 아이 둘이 있는 아이방에서 잠을 잔다고 합니다. 사연자는 새벽까지 술을 마시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새벽에 남의 집에 들어와서 게다가 안방까지 차지하고 자는 건 해도 너무한다는 입장인데요. 그러고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다 같이 차를 타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데 숙취 운전까지 의심되는 상황인 겁니다. 사촌들에게 뭐라고 하기는 또 어렵고 남편에게 쓴소리를 해봐도 그냥 아무 말도 없이 넘겨버린다고 합니다. 아무리 친한 친척이라고 하지만 술에 잔뜩 취해서
속에서 부부의 침실까지 들어가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데 본인만 이해가 안 가는 건지 물어왔습니다. 자, 이론의 여지가 있을까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지금 6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아우 속 쓰려. 여보, 지훈 엄마, 내가 명색이 제일 형인데 동생들 데리고 우리 집 오지 그럼 동생 내로 가냐 모냥 빠지게? 아니 모텔이라도 갈까? 아 원하면 그렇게 할게. 아유 나 원참 엉뚱한 대로 안 세고 집에 오는 걸 다행으로 알아야지 말이야. 아니 잔소리 말고 빨리 꿀물 좀 타와 빨리 동그라미. 그렇죠. 여기서 동그라미 하셨다는 진짜 방송 이제 다음부터 못 하시는 겁니다. 다음 사연자 아내예요. 꿀물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맹물도 없어 인간아. 야 김은배, 너 네 마누라랑 같이 쓰는 침대에 네 동생들 줄줄이 눕혀놓고 너 그러고 싶어? 야 그냥 모텔 가서 퍼질러 자. 나 눈 하나 깜짝 안 해. 아니 어쩜 형제들이 이렇게 다 일맥상통하니? 집안 내력인 것 같아 이거. X. 자, 팀장님부터 달려볼게요. 그렇습니다. 새벽 3시까지 친한 사이 친구 아니 뭐 친동생, 사촌동생하고 술 먹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뭐 그거를 그 형네 그 안방에 와서 잔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한 요거 진짜 정말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행동하는데 무례한 일인데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이 아내분은 지금 오늘은 만약에 우리 집에 잤어요. 예. 다음에 술 먹을 때는 그 친동생 집으로 몽땅 보내버려. 세 번째는 사촌동생으로 보내버려. 그렇게 자기들이 그렇게 행동을 해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남편도 설득을 해서 다음에는 동생대로 가세요. 아니 보내서 가면은 이런 고민을 안 하시죠. 안 간다니까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안 간다고요? 네. 아 난감하네. 안 가면. 뭐 이런. 아니 그러면. 알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팀장님. 자 교수님부터 달려볼게요. 시간 관계상.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군요. 저 어렸을 그러니까. 때 들었던 얘기인데 요즘은 이렇게 술 안 먹는데 왜 이런 식으로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부인 입장에서 새벽 3, 4시에 이렇게 막 아이들도 있는 집에 오시면 이건 정말 좀 부부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만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각자 집으로 가는 게 좋지만 아니면은 그냥 호텔로 가시더라도 남편은 들어와야 되고요. 계속해서 아내가 싫은데 이런 행동을 하시면 정말 아내가 그러니까 문을 잠궈버릴 수도 있고 또 정말 못 살겠다 헤어지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도 문제지만. 자, 그 전에 우리 박 변호사님. 네. 나도 저런 경험 있다 없다? 저는 가장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게 누굴 집에 데려가서 술 먹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진짜. 가장 싫어합니다. 소주를 10,000병 넘게 먹었는데. 밖에서 먹을 수도 있어도 집에 데려가는 거는 정말로 예의가 아니고 저는 정말로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촌들이나 이 동생들도 정신 나간 거예요. 가자고 하더라도 말려야 되는 거죠. 아 맞아요. 따라가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문제고 더 거기서 들어가가지고 침실에 산다고요? 헤이!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 백다희 아나운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 아주 그냥 많은 의견 주시네요. 네, 남편 편인 댓글은 사실 찾아보기가 어려웠고요. 권동원님은 숙박료 받으세요. 모으면 빌딩 사겠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오님, 남편이 문제입니다. 이건 남편이 집으로 가자고 했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라고 하셨고요. 김정희님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안방으로 들어갈 수 있죠?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서는 많은 사연과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안교님 보고 계시죠? 지난 15일 위례광장 분수대 앞을 지나시다가 깜짝 놀랄 장면을 보셨다는 겁니다. 뭘까요? 보시죠. 자, 한 여성이요. 벤치 위에 털 복실복실한 개를 올려놓고 개 미용기로 털을 깎고 있더래요. 아니 딱 봐도 개털 따로 치우는 것 같지도 않고 고작 하는 거라곤 본인 몸에 붙은 개털 이렇게 정리하는 것뿐이더라나. 제발 집에서 좀 깎아. 애견 미용실을 가든지. 개털 알레르기 있는 사람은 어쩌라기요? 하셨어요. 사진가의 실수로 결혼식 원판 사진이 날아갔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사진가는 스냅 사진으로 합성해주겠다고 했고 결혼식장은 법대로 하라고 했다는 주장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자, 제보 사건이죠. 지금 뭐 이번 주말에도 결혼식 많이들 가실 거예요. 자, 그런데 지난주 결혼식 사진을 찍은 사진 작가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그런데 청천벽력이었다.
네, 그렇습니다. 제보자는 40대 여성으로 지난 4월 중순에 아산의 한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사진 작가에게 결혼식이 다 끝나고 가족, 친지, 지인들과 함께 찍었던 원판 사진이 모두 날아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아이고야. 남은 사진이 한 장도 없다는 거였습니다. 원판 사진 촬영의 경우에는 결혼식장 측에서 해주는 걸로 계약서를 썼다고 합니다. 원판 사진을 촬영한 사진 작가에 따르면 카메라에 있는 메모리 카드를 컴퓨터로 옮기는 과정에서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메모리 카드에 있는 사진들이 모두 날아가게 됐다고 합니다. 300명 가까운 하객이 모여서 이 40대 부부의 결혼식을 축복해주기 위해 모였는데 그 사진 다 공들여 찍은 게 다 날아갔어. 자, 사진 작가한테 전화해가지고 당신은 어떻게 할 거예요? 물었죠. 그런데 이런 제안을 받았다는 겁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합성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제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죄송합니다. 사진 원판이 다 날아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데이터가 뻥이 나서 날아갔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저희 사진 몇 장이나 남나요?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한 장도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스냅하고 얘기를 해갖고 제가 전화를 해본 결과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합성까지 할 수 있을 것 같대요. 그렇다고 합성을 해준다는 거예요. 결혼 사진을. 네, 근데 합성을 할 수가 없는 게 볼이 반쪽씩밖에 안 나는데 그 눈을 돌릴 수도 없고요. 눈알만 돌릴 수도 없는 거고요. 박 교수님, 제가 결혼을 안 해봐서 그러는데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결혼을 해본 저도 진짜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원판 사진을 찍으시는 분은 결혼식장에서 이제 연결해 주신 분이고, 이제 스냅 사진 하시는 이제 사진 작가를 따로 이제 섭외를 한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일을 하신 거죠. 그래도 스냅 사진 작가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지금 이 원판 사진 작가께서 스냅 사진 작가에게 연락을 해서 최대한 파일을 좀 달라. 그럼 그거를 어떻게든지 합성해서 원판 사진처럼 만들어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제보의 신분이 아무리 봐도 그게 불가능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스냅 사진을 좀 달라. 나도 좀 보겠다. 그러고 보니까 스냅 사진은 우리 알다시피 정식으로 앞에서 이렇게 정식으로 찍는 것보다는 옆에서 찍고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하는 거 지금 찍고 이런 거잖아요.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눈, 코, 입을 다 오려가지고 지금 다 합성을 한다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을 옆에다가 마치 있는 것처럼 붙여서 한다는 건지 모르지만, 제보하신 분께서는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합성 사진 한다는 건지 말도 안 된다라는 입장이신 겁니다. 박 변호사님, 네. 예전에 사건 반장 출연 그 패널들 한번 전체 사진 이렇게 찍은 거 제가 봤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참석 못하신 분들을 합성해서 박았더라고요. 예, 합성인데. 합성을 하신 분들은 발이 공중에 떠 있어. 네. 그렇게 된다니까 이게. 몇몇은 합성이었고 불가능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표가 안 나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양가 부모님이 계속 물어봐요. 언제 사진 나오냐. 원판 사진 궁금하다라고 하고, 또 그때 결혼식 오면서 뭐 화장도 하고 이러니까 옷도 좋은 거 입으니까 가족 사진들도 좀 찍어놨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좀 문제고요. 외국에서 온 친구들도 있었고 멀리서 온 지인들도 있었는데, 이 지인들 저거하고는 원판 사진은 다른 겁니다.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다르죠. 그건 딱 카메라 맞춰서 찍는 건데, 그래서 지금 정말 충격적인 상황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제보자분은 결혼식장에도 예식장에도 전화를 하셨어요. 당연히 항의를 하셨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좀 놀라운 얘기를 듣게 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 홀이 하나밖에 없어서 네 팀이 다거든요. 근데 그 네 팀이 몽창 다 없대요. 저 지금 41살이거든요. 이 나이 먹도록 지금 결혼을 엄청 고생하면서 지금 그랬는데, 신부님 억울하신 거 아는데요.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데, 400에 제가 할 거면 작가님한테 얘기하고, 아니면 화 풀리실 때까지 마음대로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세상에. 피해자가 지금 제보자님 커플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있었어요, 팀장님. 그렇습니다. 이 해당 결혼식장은 홀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루에 4팀 정도만 결혼식을 할 수 있는데, 이 피해자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 모두가 원판을 찍었는데 그 원판이 이제 삭제되다 보니까 4명이 다 피해자가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진 작가에 따르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본인이 잘못했다. 내가 36년 동안 사진작가로 일했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다. 본인도 놀랬다고 하면서 이 일로 해서 작가를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결혼식 하게 되면 원판 찍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원판 사진을 가지고 인화를 해가지고 우리 같은 보통 그 결혼 사진을 걸어놨어요. 요즘도 걸어놓나요, 교수님? 걸어놓는 집도 있고 안 걸어놓는 집도 있고. 그 정도로 잘 찍는 건데 그 원판 사진이 없어졌으니까 합성도 어렵거든요. 요거는 정말 큰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배상 문제가 아니고 어떤 방법을 찾아서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다시 결혼식 할 수는 없고 난감하군요. 아니 뭐 교수님 신혼도 아니고 그걸 왜 교수님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결혼식장에서 지금 합의금 400인가요? 뭐 이걸 액수를 불렀잖아요. 네, 결혼식장 측 관계자는 사과를 하면서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보상 방안으로 원판 가격이 75만 원인데 그 3배인 225만 원, 그리고 신랑 신부의 스냅TV 동의만 한다면 합성을 해서 원판 사진을 만들어주고 동시에 스냅 비용도 내겠다고 한 건데요. 그래서 신부 측이 말도 안 된다고 했더니 이후 사장이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400만 원에 합의를 보자고 한 겁니다. 하지만 드레스를 빌리고 턱시도 빌리는 것만 해도 300만 원 넘게 들었는데 400만 원이면 양쪽 가족 사진 찍기도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은 민사소송을 할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걸리는 거지만 금액적으로 400만 원보다 더 적게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우리는 상관이 없으니 신부님이 화나시면 편하게 법대로 마음대로 하시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말 말 하나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상황에서. 그런데 그럼 법대로 하시.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뭐 지금 뭐 사진을 찍으신 분도 뭐 다 날아가고 이제 사진 일을 그만할까 싶다라고 얘기할 정도면 속상하신 건 알겠는데 그래도 결혼식장에 정말 중요한 사진이 없는 신랑 신부만큼 속상하시진 않으실 거예요. 평생 살면서 결혼식에 대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거 영상하고 사진 남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가장 인생에 중요한, 게다가 지금 40살이 넘어서 이렇게 결혼을 하시는 정말 소중한 결혼식을 하셨는데 얼마나 속상하신데 거기에 대놓고 뭐 이거 합의 안 하실 거면 뭐 분 풀리실 때까지 마음대로 법대로 하셔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정말 불을 지르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식장 사장에게 연락해서 우리가 입장을 들어봤더니 그 또 입장은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뭐 결혼식장에서 일어난 건 아니고 협력 업체인 사진관에서 이제 촬영한 건데 그분도 400만 원까지는 어떻게든지 중재를 해보려고 하는데 신부님이 얘기하시는 6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 식장에서 이제 중재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전하셨습니다. 뭐 양측 누군가의 결단이 필요해 보이네요. 맞습니다. 이제 사실은 손해라는 거는 물질적, 정신적 손해인데 물질 손해는 사실은 지금 보면 뭐 600, 800까지는 가긴 좀 어려워 보입니다. 뭐 지금 얘기를 좀 들어보면요. 그렇지만 정신적 손해가 분명히 있겠죠.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결혼식 사진이 지금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이거 재판 가기보다는 좀 업체 측하고 지금 우리 이 신부 측, 제보자 측하고 조금 합의를 보는 게 그게 정확하게 맞는 게 아닌가. 이건 뭐 재판 간다 하면 쌍방이 다 지금 피해를 보고 좀 손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합의를 보는 게 맞고 막 자꾸 이게 잔인하게 뭐 법으로 가라 이런 말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잘 좀 원만하게 합의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3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 3명의 남성들로 이루어진 코미디언 그룹인데요. 이들이 경상북도 영양군을 방문했습니다. 그만 반갑습니다. 야, 우리 영양 빵빵씨. 아니 이런 지역을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 여기 중국 아니에요? 두메달 그래. 완전 깡시골. 깡시골. 그런데 여기 중국 아니냐면서 시작부터 영양군을 조롱하는 피식대학. 이들은 영양군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지역 비하는 물론 주민들에 대한 뒷담화를 서슴지 않았는데요. 결국 조회수 200만 회를 넘기면서 큰 논란이 된 영상. 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박상희 교수님이 이 피식대학, 여기 그 개그맨들 어떤 분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피식대학은 구독자 수가 자그마치 300만이 넘었습니다. 정말 대세인 채널이죠. 뭐 개그맨 정재형, 김민수, 이용주 이렇게 3명이 결성한 채널인데요. 한사랑 산악회, 비대면 데이트 뭐 이런 인기 코너를 배출하면서 아주 대세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체 유튜브를 통해서 피식쇼라는 토크 프로그램 쇼를 진행하는데 심지어 할리우드 배우인 잭 블랙이 출연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아이브의 장원영, 배우 강동원, 방탄소년단의 RM 등 이렇게 유명한 탑스타들도 출연을 했습니다.
이들이 이제 새롭게 만든 메이드 인 경상도라는 주제로 경상도 지역 곳곳을 소개하는 콘텐츠가 있는데 이렇게 사투리를 써가면서 굉장히 재밌게 해서 인기몰이에 나섰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난 11일 양양군을 여행하는 영상에서 그들의 발언이 지역 비하의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 경상북도 영양군을 찾아서 소개를 한 겁니다. 어떤 논란인지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300만 유튜버의 위험입니다. 영양군에 처음 발을 들인 이 3명. 시작부터 논란의 발언들을 쏟아내는데요. 실제 영상 만나보시죠. 내가 공무원이면은 여기 발령받으면은 여기까지만 할게. 근데 인간적으로 너무 재미가 없어요. 영양 그 젊으신 분들이 인스타에도 올리시고 저희가 떴다라는 걸 알고 돌아다니고 계신데 아까도 여성분 2분 계셨는데 화장을 곱게 가지고 계속 돌아다니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강의 위에서부터 예뻤는데 무슨 소리가 세웠습니까? 근데 알죠? 저희 300만 유튜브인 거 저희. 서울로 갑시다. 자, 좀 쎄합니다. 네, 피식대학은 영양군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서 할 말이 있습니다. 바로 표지판을 보더니 이런 지역 들어본 적 있냐, 여기 중국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표지판에는 청기, 상청, 진보, 이반, 반명이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이후 두메산골 완전 깡시골이다, 노인들이 많다면서 실버타운도 아니고 골드타운이다 이런 발언도 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 너무 재미가 없다. 내가 공무원인데 여기 발령받으면 여기까지만 하겠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파민이 없다라면서 구독자들을 향해 한전에 취직해서 영양 보내달라고 해라. 그러면 뇌가 자연 상태로 돌아온다. 이런 발언까지도 나왔습니다. 누리꾼들은 다른 영상에서 가수 장원영 씨나 일타 강사 현우진 씨 등 유명인들을 초청했을 때 보이던 태도와는 180도 다르다면서 멤버들의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3사람이 영양군 내에 동네 빵집 그리고 식당에 가요. 그래서 막 음식을 먹으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장면도 보시죠. 누가 추천한 영양 첫 번째 음식인데 내가 느끼기엔 부대찌개 같은 그런 느낌이야. 못 먹으니까 그냥 막 해가지고 먹는 거 아니야? 여기 봐봐. 여기 뭐 있겠나? 그냥 주는 대로 전부. 롯데리 없나? 롯데리 없어. 와, 할매 맛이야, 할매 맛. 내가 할머니의 살을 뜯는 것 같다. 자, 박 변호사님. 그 웃기지도 않아요, 문제는. 웃기지 않아요. 경북 영양 제 고향 근처라서 사실 좀 마음이 좀 아픈데. 아이고. 예, 저 경북 의성 쪽이고 그 근처입니다, 사실은. 되게 좀 시골 근 맞아요. 지방이긴 한데 여기서 좀 놀라운 얘기들을 계속 비하에 유튜브니까 좀 웃기기 위해서 그 제한이 없으니까 한다는 거는 조금은 이해되지만 비하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대리야, 그러니까 그 체인점이죠. 그거 없이 빵집에서 만든 햄버거 빵 먹는 곳이라 하고 찌개도 좀 안 좋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그 블루베리 얘기를 하면서 할머니 맛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비하한다고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백반집에 가서 이제 먹으면서도 메뉴가 정말 너무 특색이 없다라고 지적하면서 햄버거가 얼마나 맛있는지 이것만 먹으면 알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웃기려고 한 거라고 보기에도 사실은 조금 과하게 얘기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그 할매 맛 이것도 그렇고요. 300만 유튜버 온다니까 영양군 아가씨 2명이 화장하고 돌아다닌다. 이 얘기도 그렇고 선을 넘어요, 좀 많이. 자, 김 팀장님. 그리고 백반집 메뉴가 서울이나 영양이나 다 거기서 얼마나 더 특색이 있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피식대학 같은 경우에는 비판 일색이 이제 댓글 달리고 있는데요. 해당 영상을 누리꾼 뭐라고 하냐면 무리하다고 하는 방향이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자신을 이제 한전 지사장, 영양의 지사장이라고 말한 분이 뭐라고 했냐면 휴대전화에 중독되면 한전 취직해서 영양 보내달라니요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후배들이 너무 딱하다 이런 지적을 했고요. 자신을 백반집 사장의 동생이라고 한 분은 뭐라고 했냐면 사장은 자신이 가족을 먹이듯이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비하냐면서 옹호도 했고요. 또 영양 주민으로 추정된 한 누리꾼은 시골에 사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또 그리고 그렇게 영상 찍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영양 주민들은 모두 열심히 일하고
좋은 거 먹으며 잘 살고 있다고 말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영상을 찍으면서 재미있게 하려고 했지만은 그곳 고장 사람들을 비하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반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영상 속에 나온 백반집 그리고 빵집 이게 상호가 다 나왔어요. 가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 업주분들 얘기도 좀 들어봤잖아요. 네, 이번 논란에 대해서 제과점에서는 상관이 없다라는 반응이었지만 하지만 백반집 사장님은 조금 속상해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장님은 사건 반장 애청자라면서 당시에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는데요. 네, 사장님에 따르면 당시 점심 영업시간이 끝나서 손님을 안 받으려고 했지만 손님들이 유명 유튜버라고 하길래 식사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후 며느리를 통해서 해당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건데요. 제작진에게 장사가 끝났는데도 밥을 준 내가 잘못이다라면서 너무 힘들어서 가게 문을 닫고 바람 좀 쐬고 올까 고민까지도 든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논란 이후 피식대학 측에서 연락이 온 건 전혀 없다라고 하고요. 또 백반집 사장님은 사람들이 영양군에 대한 좋은 이미지만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그 식당 영상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실래요? 식당. 그러니까 이제 점심 영업이 끝났어요. 근데 저 양반들이 와가지고 저희 300만 유튜버인데 좀 여기서 먹는 것 좀 찍고 그러고 싶다 이랬더니 아유 그래요 해서 저걸 다 만들어줬어. 그렇죠. 근데 저런 소리를 하는 거야. 막 유튜브니까 좀 재밌게 하고 구독자 아니면 어떤 좀 센세이션하게 하려고 했던 거 그런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거는 누가 보더라도 비하하고 폄하를 하는 모습이거든요. 또 더 나아가서 지금 공무원들도 사실 문제가 됩니다. 맞아요. 공무원. 기억날 겁니다. 지금 얘기했던 거 여기 공무원 저기 있거든요. 그 얘기를 갑자기 해버려가지고 사실은 이 피식대학 온다고 해가지고 이 영양군 자체에서 상당히 좀 기대했던 영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 피식대학을 보면서 영양군 공무원들이 상당히 실망을 하고 울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영상을 보면서. 울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분 나쁘죠. 맞아요. 왜냐하면 공무원이라면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영양군의 이제 공무원들은 피식대학 다니는 그 위치로 따라가면서 또다시 홍보물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정말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며칠 전에 업로드가 됐던 영상이거든요. 자, 그리고 뭐 비판 댓글도 엄청 많이 달렸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 반응이 안 나와요. 지금 이 시간까지도. 그래서 야, 교수님,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메일도 보내봤어요. 입장을 좀 듣고 싶어서. 근데 읽고 씹었어요. 네. 어떻게 무슨 생각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은 나름대로 이게 재미있고 솔직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분들이 사실은 뭐 백상예술대상에서 작품상도 받았다고 합니다. 유튜브 채널로는 뭐 거의 최초인데 근데 거기서도 이제 우리는 뭐 우리만의 것 장벽을 깨는 일을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던 거에 제가 기사를 읽었는데 이거를 마치 약간 장벽을 깨는 일로 생각하시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뭐 영상을 내리지도 않으시고 비판의 대꾸도 안 하시고 저희의 전화에도 대꾸도 안 하시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사람들이 추측을 하기에는 뭐 오늘 이 피식대학에서 좀 중요한 공연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공연을 끝까지 마무리한 후에 그다음에 이제 공연에 차질이 없게 한 다음에 입장을 내려고 하나 이런 뭐 의견도 있는데 지금 누리꾼들은 좀 차가운 반응이 있습니다. 뭐 양양에 가서 그 사장님들한테 사과하면서 또 그거 영상까지 찍지 마라. 그다음에 뭐 이번 사태 관련해서 나중에 이걸로 개그 소재로 쓰지 마라. 또 양양이라는 말만 나와도 막 벌벌벌 떠는 것처럼 그렇게 영상 올리지 말아라. 뭐 이런 의견들을 주고 계시는데요. 맨 처음에 유튜브는 좀 재밌게 하기 위해서 특색 있게 하기 위해서 본인들의 고집을 좀 피우는 것도 뭐 방법이기는 합니다만 현재는 300만 유튜브예요. 그 사회적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 사회적 비판이 나왔을 때는 전 정말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는 자세가 좀 요구된다고 보겠습니다. 소속사에서 뭐 입장을 내놓기로는 지금 입장을 내놓을지 말지를 논의 중이다 뭐 이런 기사도 보긴 했는데 이걸 뭘 논의를 해요. 그냥 죄송하다고 하면 되지. 예? 자,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어릴 때부터 늘 부모님 속을 썩여왔던 언니.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도 여전했고 심지어 중년이 된 지금도 똑같다고 합니다.
집안 살림에 조카들까지 뒷전이고 늘 밖으로만 돌아다녀서 언니의 뒤치다거리는 늘 동생 김 씨의 몫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자매를 등 돌리게 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어릴 때부터 집안의 골칫거리였던 언니 때문에 평생을 시달렸다는 50대 사연자의 지금 얘기인데요. 진짜 이게 제보자 사연자보다 무려 5살이나 많은 언니인데도 이 얘기만 들어보면 완전히 막내 동생, 저 어린 막내 동생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김 씨에게는 5살 터울의 언니가 있는데요. 학창 시절부터 부모님의 속을 많이 썩였습니다. 학교에 안 가는 일도 많았고 친구랑 싸우거나 친구들과 몰래 술을 마시고 다니는 등 말썽을 많이 피운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제보자를 끌어들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부모님께 거짓말을 해야 할 때 제보자에게 비밀로 해달라거나 부탁하는 일들이 많았던 거죠. 제보자는 언니와 다르게 평범하게 학창 시절을 보냈는데 언니를 보면서 속도 많이 상하고 화도 많이 났다고 합니다. 자, 박 교수님, 아까 박 교수님께서 그 피식대학 얘기를 하시면서 양양이라고 몇 번 얘기하신 것 때문에 좀 수정해달라고 하시는데 영양. 경북 영양이고 강원도 양양이고. 죄송합니다. 예, 영양. 영양입니다. 네. 자, 그런데 교수님 이게 지금 들어보니까 한 배 속에서 난 자매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요? 네, 너무나 달라요. 근데 이제 그 언니가 어느 날 결혼을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가족들이 쌍수를 들고 이제 환영을 했어요. 그러면서 부모님도 정말 이제 결혼하면 좀 달라지겠지. 그리고 친척들도 시집을 가기는 가는구나 이러면서 너무 좋아했고요. 이 제보자께서도 언니가 결혼하면 달라지겠지. 그리고 이제 내심 기대도 하고 이제부터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결혼을 하고도 언니는 바뀌지를 않았습니다. 아이고. 네, 부모님께 계속해서 손을 벌렸고 형부가 돈을 그래도 제때제때 잘 성실하게 벌어다 주는데도 어디다 쓰는지 늘 돈이 없다. 이렇게 아주 푸념을 달고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더 안타까운 건 보통 좀 젊었을 때 그렇게 철없이 행동해도 엄마가 되고 나면 그 그렇죠. 모성애로 많이 바뀌는데. 정신 차리죠. 그렇죠. 여기는 이제 아이를 낳고 심지어 좀 더해졌어요. 손주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 아버지께서 너무 예뻐해서 그 손주를 많이 이제 돌봐주셨는데 이 언니는 아기 낳고 나니까 이제 더 힘들다는 핑계로 아이 더 부모님께 맡기고 이제 밖으로 주로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야, 이게 박 변호사님. 이게 뭐예요 도대체? 대단하죠. 언니 신혼집이 부모님 집하고 얼마 멀지 않아서 자주 왕래를 했다고 합니다. 언니가 부모님 집에 갈 때마다 거의 외출만 했었고요. 부모님 집에 간 김에 부모님은 또 집에 간다면 밀린 어떤 집안일이라든지 반찬이라든지 허리가 휘도록 좀 일을 도와줬다라고 합니다. 이제 문제는 언니가 가면 외출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아예 집에 안 들어올 때도 많았다고 하고요. 아이고야. 봤을 때는 알겠죠. 술 마시거나 남자 만나러 가거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느꼈다고 하고요. 형부가 좀 멀리 살았다고 해요. 2주일에 한 번씩 정도 왔다고 하는데. 주말 부부구나. 그래서인지 언니가 마음 놓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계속 하니까 동생 입장에서는 매우 불안하고 찜찜했다고 합니다. 팀장님, 보통 아이도 낳고 이렇게 엄마가 되면 철이 들잖아요. 예? 이거는 너무 선을 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 정신이 들질 않았습니다. 그 초조카 이후에 또 늦둥이 조카가 생겼는데 부모님이 나이 드시다 보니까 케어를 못하니까 이 김 씨가 대신 케어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아이를 많이 생겼는데 언니는 이제 친구들하고 밤늦게 돌아다니면서 술 마시러 다니랴,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랴, 또 애들 갈 때까지 자게 되면 일어나지 않고 애들 케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언니는 자기 친구의 애들을 데리고 자기 초조카 있잖아요. 그한테 맡겨놓고 며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안 오니까는 초조카가 아무리 기다려도 엄마가 안 오니까는 전화를 걸어가지고 김 씨한테 울면서 엄마가 안 온다고 하소연한 적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안 꼴이 엉망인 거죠. 청소는 엉망이고 냉장고는 텅텅 비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김 씨가 이제 청소하려 냉장고 채워야 되고 그 집을 자주 들여다니다 보니까 이웃 사람들은 김 씨가 저 아이들이 엄마로 착각할 정도로 저렇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언니는 집안일에 관심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세상에 이모를 이웃들은 아유 엄마가 왔네 막 이랬을 정도로. 자, 지금 사연자 제보자분께서 이 방송 보고 계실 텐데
이 정도면 그 언니의 행동은 거의 아동학대 아니에요?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김 씨가 조카들을 많이 챙겨왔던 건데요. 하지만 김 씨도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게 되면서 이전만큼 조카들을 챙길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언니는 도무지 바뀌지 않으니까 너무나 답답했다고 하고요. 언니가 주변 사람들은 물론이고 가족과 친척들에게 돈을 빌리고 나서 갚지 않은 일도 계속되면서 참다 못한 김 씨는 형부를 찾아갔습니다. 이대로 두다가는 조카들이 너무 힘들어지겠다고 판단한 건데요. 김 씨는 형부에게 언니와 조카들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형부가 벌어다주는 돈을 집안 살림이나 아이들한테 쓰지 않는다. 아이고야. 생활비를 언니한테 주지 말고 형부가 악착같이 모아라. 그래야 산다고 세상에. 말했습니다. 김 씨가 보기에는 형부도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차마 현실을 직시하기 어려워서 회피해왔던 게 아닌가 싶었다고 합니다. 이 언니라는 사람이 자기가 본인이 보기에도 너무 이건 대책이 없으니까 형부한테 진짜 이러다가 형부네 가정 큰일 난다. 이거 진짜 단속 좀 이렇게 가셨구만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이모니까 이모가 이제 아이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두면 안 된다. 형부라도 돈을 좀 모아서 이 가정을 좀 잘 지켜야 아이들도 정상으로 자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록 내 언니기는 하지만 애들과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형부가 현실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큰 사달이 났습니다. 어떤요? 언니가 이걸 이제 들었어요. 뭐 예상은 했겠죠. 그럼 들었으면 이제 언니랑 한판 할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은 하셨겠지만 언니가 와서 이제 무차별 폭행을 했는데 그 폭행이 그냥 자매 간에 할 수 있는 폭행이 아니고요. 와서 얼굴 주먹으로 그냥 팍 때리고 머리는 바닥에 내리치기도 해서 잠시 정신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뭐야. 얼굴에는 뭐 피멍이 가득하게 됐고요. 뒤통수에는 큰 혹이 날 정도예요. 이것도 끝나지 않아서 이제 남편이 이제 뜯어 말려가지고 싸움이 일단락이 됐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응급실에 가야 됐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후에는 이제 일절 서로 연락하지 않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야, 이 제보자분에 따르면 언니가 정말 죽일 듯이 때렸고 뭐 언니고 뭐고를 떠나서 그냥 고소를 하려다가 그 남편분이 말려서 겨우 참으셨대. 자, 그런데 이번에 어버이날에 부모님 댁에 갔다가 기막힌 소리를 들으셨다. 그렇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아서 부모님 댁에 갔는데 부모님이 네가 언니한테 먼저 사과하고 화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 것 같아요. 먼저 좀 연락을 해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마 부모님도 다 알고 있어요. 언니가 좀 심하게 했고 그렇게 알면서도 이렇게 먼저 용서해라,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또 이 동생을 나무라는 듯이 말하는 것 자체가 아이고. 부모님 얘기가 좀 이해가 안 된다고 하고 또 그러다가 또 내가 괜히 또 오지랖 부렸냐, 가만히 있을 걸 그랬냐라는 생각도 들고 아주 좀 혼란스러웠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언니가 막무가내로 날 폭행을 했는데 화해를 권하는 이 부모님, 진짜 그래서 내가 유별난 거냐, 내가 너무 잘못한 건가, 이 혼란스러워하고 계시는데, 자, 팀장님부터 달려볼게요. 저는 솔직히 이게 무슨 고민거리인가 싶어요. 저는 당연히 의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언니라. 저도 양의 그 의견에 동의하는 게 의절해야 되는데 고소하는 것만 당연히 알아야죠. 그러면 화해하려고 그러면 언니가 동생한테 찾아와서 자기 한 행동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진심으로 사죄하면은 화해해 줄 수도 있지만 내가 먼저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화해하고 싶으면 언니가 찾아와서 동생 앞에 무릎을 꿇고 진정으로 사과하세요. 자, 교수님은요? 네, 뭐 이 동생이 어쨌든 그 형부한테 가서 뭐 일렀다라는 걸로 이제 언니가 화가 날 수는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동생도 기회가 있다면, 근데 여기서의 기회는 이 언니가 기본적으로 뭐 애들 놓고 외박도 하고 술도 마시고 뭐 어떤 남자도 만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뭐 아이들은 방임이 되고 돈 문제도 너무 많고 이러니까 동생이 동생으로서 또 이모로서 도저히 볼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니가 깨닫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언니도 화해를 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해서 한 발자국씩 양보해서 뭐 화해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기는 하겠는데 그게 이제 가능하지 않다면 억지로 지금 뭐 서로 뭐 친한 게 답은 아니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지금 이 제보하신 분이 가장 걱정되는 건 사실 언니와의 관계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언니는 이제 사실상 좀 포기한 면이 있어서 언니랑은 평생 안 봐도 되는데 조카들 걱정이 진심이신 겁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또 둘째 아이는 사실 이제 좀 정서적으로도 불안정한 모습이 보이고
친구들하고도 못 놀고 이래서 이모로서 엄마 같은 마음으로 너무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정확하게 어떤 건지 이제 병명을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거기에다 지금 엄마가 방임한 상태고 엄마하고 아빠하고도 사이가 좋지 않고 이모하고도 싸운다면 아이는 정서적으로 더 불안할 거예요. 그래서 형부하고 의논해서 아이를 좀 전문가를 만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백다희 아나운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세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사과를 하지 말라는 글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게 다예요? 좀 소개해 주실 거 없어요? 지금 많은데요. 아동 방조라는 댓글도 많았고요. 절대 결혼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네. 너무 이 내용에 몰입을 했던 모양이에요, 우리 백다희 아나운서.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네, 미국입니다. 야심한 새벽 흰색 차량이 엄청난 속도로 도로를 달리는데요. 잠시 후 빛이 번쩍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과속하던 차량이 아예 공중을 날아서 건물을 들이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선을 건드려서 불꽃이 튀는데요. 차량은 희뿌연 연기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네, 차량과 충돌한 건물은 유리창이 깨지고 내부가 모두 부서져서 초토화됐습니다. 무려 시속 160km로 달리다가 사고를 낸 차량의 상태는 처참했는데요. 완전히 찌그러지고 산산조각 나서 원래 형태를 알 수 없을 정도로 훼손이 됐습니다. 차에 있던 사람들은요? 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동창생 친구들이었다고 하는데요. 차량에 술이 있던 흔적은 있지만 음주운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서 조사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자, 역시 미국 이어갑니다. 네, 한 남성이 길을 걷고 있는데 뭔가 신경을 쓰이는지 자꾸 뒤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때 흰색 차량이 빠른 속도로 달려와서 들이받습니다. 남성이 쓰러져 있고 이웃들이 수습을 하는 동안 검은 속옷을 입은 여성이 다가옵니다. 바로 이 남성을 차로 친 범인이었는데요. 여성은 남성의 몸을 뒤집어서 입을 맞췄고 손에 들고 있던 흉기로 수차례 찌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목격자에게 차를 태워달라고 부탁하는데요. 이를 거절당하자 쓰러진 남성을 가볍게 뛰어넘어서 사라집니다. 너무 엽기적인데요? 네, 피해자는 결국 숨졌습니다. 여성은 얼마 안 가서 경찰에 체포되는데요. 법적으로는 아직 남성이었습니다. 즉 트랜스젠더였던 거죠. 범인에겐 이미 성매매와 절도 전과가 있었는데 사건 당일 병원 직원을 폭행한 혐의도 있었다고 합니다. 대체 이유가 뭡니까? 네, 피해자는 우편물을 찾으러 가다가 봉변을 당했는데요.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또 피해자와 어떤 관계였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이 시켰나? 천천히 먹어, 천천히. 속 편할 날 없는 현대인들을 위해 자, 베라치오! 쑥 내려갑니다. 위 운동으로 소화를 빠르게. 쑥 내려갔지요? 속세속결 베라치오!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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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력 올라 올라 힘이 올라간다. 아르기닌 파워. 올라 올라 마시면 힘이 나는 아르기닌 파워. 힘이 올라 날아올라. 약국에서 날아올라.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마지막 위클리 사건반장과 7시 50분 본방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